자, 뉴진스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오늘 직접 법원에 갔네요, 당사자가.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 어도우 가처분 인용했다. 가수기획사 어도우야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속계약이란 건 어떤 특정 연예인이 우리 회사랑만 계약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특수성이 있죠, 연예인들이란 게. 계약을 다중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새 활동명 NJG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김상원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우가 뉴진스 5멤버들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제가 그때 예전 라이브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도우 측이면 광고 계약할 때마다 광고 계약 못하게 이렇게 가처분 신청 낼 거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제가 어도우 측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니까 그거 아직 해지됐다고 보지 않고 뉴진스 가 나가서 새로운 소속사에서 어떤 광고 업체랑 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거기 업체에 통지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소속 아티스트인데 네가 광고 계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처분 내고 그 계약 무효 다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앨범 내는 이 모든 절차, 광고 계약 절차 이런 것들 다 간섭하면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 본격적으로 본안 재판 하기 전에 광고 계약 활동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이제 계속 문제 제기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네요.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가 그때 예전에 라이브 할 때 전속 계약 위반 해지 관련해서 쟁점을 다뤘어요. 아티스트와 소속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활동하지 못하는 정도의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냐, 이걸 따져야 한다. 그때 전속 계약 해지할 때는 다뤘었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시면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이거죠. 서로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해야 되고 동반자적 관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해지가 된다. 그럼 그거의 귀책 사유가 누가 되느냐? 뉴진스 측은 어도우 측이 잘못했다, 우리 앨범 발매 방해했고 우리 무시하는 내용들 이렇게 있었다, 이러는데 그 정도는 안 된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도우 측은 1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어도우는 작사, 작곡, 가창, 음악 활동 비롯한 연예 활동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광고 계약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활동, 음악 활동 전체를 멈춰달라라는 거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인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속 계약 해지를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송을 내면서 자기가 소송이 끝나기 전에 다른 활동을 계속하니까 소속사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건 것 같거든요. 그 원고가 누군지 모르겠네. 본안 원고는 뭐 누가 먼저 제기했든. 뉴진스는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효력 확인 소송이죠. 확인의 소입니다. 근데 계약 해지를 선언한다고 계약 해지가 되나?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충분한 기체 사유가 상대방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보이고 가처분도 그렇게 나왔죠. 아쉽네요. 어도우도 아쉬울 거예요. 제가 이 근거 중에서 좀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도우 측 주장인데요, 가처분 인용된 거에서.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인데 그 비용을 다 이제 썼고 키웠는데 쉽게 이탈해서 회사에 손해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참 뉴진스 팬분들 입장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을 거예요. 결국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가처분이 인용된 시점에서는 본안까지는 또 불리할 것 같고, 그까지 또 활동을 못 하거든요. 저렇게 되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뉴진스 팬들이 아쉽죠. 앨범도 안 나올 거고 광고에서도 못 보고 활동도 못 하고. 위약금이 엄청날 건데 저거 몇천억 얘기하던데. 매출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에 정해놨을 거예요. 계약서에 전에 매출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을 거예요.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멤버별로 1,000억 정도 예상된다고 하네요. 지금 뉴진스 계약서는 안 나왔는데 7년 정도로 봐요. 보통 연예인 전속 계약을 22년에서 7년이면 2029년까지니까 한참 남았죠 지금. 그러면 해지 안 해주면 계속 활동을 못 해요. 그 민 대표랑 분쟁이랑은 좀 다른 게, 지금 이거는 뉴진스랑 분쟁이니까 또 다르죠. 대표이사랑 회사랑 관계, 그리고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 이게 지금 갈등이 돼 있는 건데 한 1,000억 정도 1인당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게 전속 계약은 매출액의 남은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벌어다 줬어. 그러면 네가 앞으로 나한테 이만큼은 벌어다 줄 거야 최소한.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2년 평균으로 하니까 이상한 거는 뉴진스가 더 매출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예상이 불가능하니까 2년 평균 매출을 잔여 계약 개월 수로 곱하는데 그게 한 인당 1,0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 사유가 애매해요. 어도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뭐 그렇게 너한테 이렇게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해서 계약을 계속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지. 사실은 뉴진스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민희진 대표 안 계시니까 나 못하겠다, 이거야. 맞잖아요. 그것도 지금 쟁점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자기를 이제 프로듀싱 해준 PD를 교체했다, 이것도 들어가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좀 법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들고 오는 거죠. 뭐 하이브 측에서 방해를 했다, 무시했다, 뭐 이런 앨범 활동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줬다, 뭐 이런 매니지먼트 계약 수행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물론 뉴진스나 민희진 입장에서 보면 민희진
미니진이 최초에 제기한 문제가 하이브 측에서 우리 뉴진스의 앨범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다른 계열사의 걸그룹을 미리 지원하고 앨범 발매 시기를 방해하거나 선점하고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니진이나 뉴진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미니진 대표의 해임까지 갔기 때문에 그게 원초적인 문제다 이렇게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